두 번째 얘기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꿈찾기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자유학기제가 빚어낸 학교 현장의 변화된 모습이 궁금한데요. 그 영상으로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선생님만 수업하시는데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즐겁게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강요하시지 않고 저희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생기고 더 활동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졸고 그런데 요즘에는 발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친했던 애들과도 더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나 검사 쪽의 일도 하고 싶었고 진로 쪽과 관련돼서 이 활동 때문에 지원하게 됐어요. 진짜 검사인 것처럼 몰입해서 해서 되게 뿌듯하고요. 제가 만약에 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열심히 되게 유지를 내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 꿈은 프로그래머였는데 근데 이걸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뭔가 3D 프린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도 생겼고 집중력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질문 등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 학생들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맹목적으로 교육을 그냥 수업에 임했다면 지금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더 긍정적으로 밝게 거기에 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또 현장에서 지도하신 노평희 수석 선생님은 또 다른 감회가 있으실 텐데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오전에 교과 수업을 한다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유학기제 처음 시작할 때 반갑지 않았다는 학부모님 말씀이 사실 그랬을 것입니다. 사실 어머님들, 학생들 제가 스트레스 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부모님 스트레스가 뭔가 조사해요, 와보세요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오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머님이 집에 고3이 있는 것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또 너네들 시험 볼 때만 되면 난 머리가 아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교실 내에서 선생님이 시험 위주 강의식 결과에 집착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모님들이 또 학생 자신이 그런 걸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전임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선생님들은 사실 공부 잘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학생들보다는 약간 공부는 뒤처지지만 안타까운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유학기제 수업은 학생들 활동 중심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제가 실제로 어떤 학생의 선을 그렸는데 너무 선을 잘 그린 거예요. 선을 너는 참 잘 그렸네. 선생님 뭐 선 잘 그리는 게 뭐가 잘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는 필력이 있어서 선 너무 잘 그려서 디자인, 뭐 스타일화 이런 거 너무 잘할 것 같아. 그 다음 학기에 그 학생이 PPT 발표를 했는데 월등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잘하는 학생들보다 또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학생들보다는 약간 소외된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그 장점을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이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말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말문을 열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또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공부 학력 위주, 애워서 쓰는 공부, 학원 위주 공부에만 숙달된 아이들에게는 볼 수 없는 여유와 창의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도 자기의 재능을 인정하고 칭찬을 받게 되고 자신감이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실 내에 평등, 서로 친구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학교를 홍보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을 때 춤을 잘 추고 나대는 아이가 다른 때는 소란스러운 주범이었는데 그 학생이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은 학생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계기가 되었고, 교과 수업이나 이런 진도 같은 것을 또 고민을 많이 해요. 선생님 시험에는 뭐가 내죠? 이러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주입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내용을 찾아가는 거. 모둠 토론 이렇게 해볼까요? 발표해볼까요? 하면은 스스로 역할을 나눠가는 거. 예를 들면 말이 적어서 수줍은 학생들에게는 역할극을 줄 때 그에 걸맞는 걸로 주거나 해가지고 동참을 시키고 이끄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뿌듯했고, 저희들은 또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빼곡히 기록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문제를 발견하고 그 네.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리고 예전 관점으로 보면 그 교실의 문제였던 학생이 어떤 오히려 분야에서는 리더로 발현을 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보였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어떤 수업 형태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영상으로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예전에 중학교 때 수업하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과학 시간에 지식 전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학을 점점 싫어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과학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수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음악적인 적용을 한데 묶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타고라스 음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은 수학 시간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소수가 음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진동수에 따라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시간에는 악기를 이용해서 연주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수업으로 저희 학생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이 피타고라스 음계가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간단하게 악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이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음악과 수학과 과학의 원리라는 것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 수업에 비해서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쉽고. 왜냐면은 수학 과목에서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냥 개념은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융합 수업을 하다 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개념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셨겠습니다마는 피타고라스 골치 아파 이랬었는데, 저게 음악하고 연결이 되는, 수학과 과학과 음악이 연결이 되는 융합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피타고라스를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땐 피타고라스 얘기하면 머리 부여감고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외워라, 그리고 풀어라 이랬었는데 저걸 저렇게 응용을 하네요.
수업 방식이 이제 저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업 방식, 우리 교실의 변화뿐이 아니고 우리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교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이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돕겠네요. 네. 과거의 학교 교육 과정은 주어진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는 그대로 진행하기만 하면은 편안하죠. 그런데 2년 동안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를 운영해 본 결과 교육 과정이나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도 학교가 만들어 간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보면서 자꾸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가지 관점에서 저희 학교는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유학기제 체험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 내의 체험이 있고 학교 밖을 나가는 체험이 있는데 2014년도 첫 번째 할 때는 학교 밖 체험 활동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이제 학교 내에서 뭐 직업인 전문가 초청 대화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에 해서 학교 내에서의 간접적인 직업 체험 활동도 매우 소중하구나, 그래서 2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관심을 가졌었고, 다음 2번째, 시기를 또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들 시험 보는 기간에 1학년들은 체험학습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죠. 자유학기제는 시험 볼 때 놀러 가는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부정적인 인식들. 그래서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2학년, 3학년 시험 보는 기간에는 교내에서 다양한 행사 활동을 했어요. 교과 연계 도전 골든벨 행사, 자유 발언 대회, 나도 아나운서, 독서 토론 한마당 행사, 그리고 다양한 교과에서 진행됐던 융합 수업들이랄지 프로젝트 수업 발표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학부모님들의 좀 걱정이 조금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3번째, 반드시 체험 활동은 교과 수업과 연계되는 체험 활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작년에 2015학년도 2학기 때 광주 기아자동차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하러. 그래서 기술, 과학, 미술 수업이 융합 수업을 해서 자동차 디자인, 미술은, 그 다음에 과학은 자동차 에너지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기술은 엔진의 발달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융합 수업을 해서 기아자동차의 오후에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는데, 음악 선생님께서 그래요. 기왕에 차량비 140만 원 들여서 갈 바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께서 작년 2학기 9월 달인가 광주 교육대학에서 조그만 뮤지컬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점심 먹고 구경하고, 기아자동차 견학은 말씀드려서 오전에 일찍 마치고 오후에는 뮤지컬 공연 보고, 내려오는 길에 그냥 할 수 없다 또 사회 선생님께서, 역사 선생님께서 5.18 묘역에 한번 들렸다가 내려오면 어쩔까 해서 과학과 사회와 역사와 기술이 혹은 미술과 음악이 결합된 하루 만에 체험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교실 수업과 연계되는 체험활동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체험학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음악 선생님께서 트리오 수업인가 무슨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협연하는 그 공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을 학교는 콘서트당이 없어요. 그래서 연양도서관을 빌려서 했는데 도서관장님께서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일도 좀 소개를 하고 싶다, 한 3분만 시간을 달라 그러대요. 그러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부탁을 드렸어요. 관장님, 부모님들도 오시는데 이 자리에 작은 음악회를 보러 오시는데 혹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좋은 독서지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그분께서 한 20분 동안 자녀와 소통하는 그 독서지도 방법에 대해서 또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학교나 가정이 아이들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지역사회가 달라들어야 되듯이
이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그런 진로 체험 활동이 알차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유학기 활동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전에 교과 수업과 오후에 자유학기 활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 활동, 자유학기 활동 모습이 또 궁금해지는데 그 활동 모습을 안 볼 수가 없죠. 영상으로 담아놨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말에 대한 기수라든지 조련사라든지 이런 수의사를 보니까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이쪽 분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를 지내면서 아이들이 많은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즐겁게 웃다가도 눈빛이 아주 진지하게 바뀌는 모습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자유학기제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서 자유학기제 수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기간에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진아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죠. 우리 아이들이 저런 그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꿈을 제대로 찾아갔습니까? 찾아가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예. 나오네요. 그게 왜 마이크가 부총리님한테 가니까 나오죠?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는데요. 네. 일단 저는 저와 제 아이가 작년에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 아들이 저 닮아서 키가 아주 커요, 무척이나. 그래서 그 배구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네.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일단 2학년, 3학년 형아들이 뭐 있겠지만은 그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전국 우승을 했어요, 동아리. 와, 안산중학교가. 그래서 서울로 원정을 가서 TV까지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다녀오더니 엄마 여기 중학교는 초등학교하고 좀 틀려, 캐파가 틀려 이러더라고요. 끝나고 회식도 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그 이제 2학년이 들어와서 여수 시장배에서 또 우승을 했어요. 또 지금 또 도대회를 위해서 아침에 9시부터 또 열심히 학교 가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시장배에서도 여수에서 우승을 하고 오더니 저녁에 씻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요 제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니까는 이것저것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활동들 때문에 이 아이가 나한테 공부만 해서 이렇게 성적이 좀 올랐다고 해서 엄마 제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을, 이런 단어를 내가 들을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이제 2학년 1학기 들어와서 어머니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중간고사를 보니까 감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좀 사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렇게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좀 사실은 좀 그 부분에 아직 그 정확한 뭐 수치는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기말 시험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고 저는 제 눈을 좀 무심하기도 했었고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그런 찾아가는 탐구하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아마 그 중간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일단 학교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아이들을 믿고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이가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가졌네요.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고.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엔돌핀이 내려오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활짝 웃을 때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하고 감동받았을 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렇게 엔돌핀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됐으면 그게 긍정적인 상태니까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면서 이런 다양한 그 긍정적인 변화들, 이게 대학 입시와 연계가 될까? 아마 부모님들이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좀 되게 매서우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볼 때는 해답은 방금 그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그게 해답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최근 그 몇 년 동안에 대학 입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입시 그러면은 마치 거대한 댐처럼 돼가지고 위에서 거친 물결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면은 이제 아이들은 마치 물고기처럼 이게 그슬 올라와야만 되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입시를 이게 학교 급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로 바꿔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은 초등학교 교육이 자연스럽게 중학교 교육으로 이어지고 또 중학교 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으로 이어지고 또 고등학교 교육을 잘 받은 이런 학생이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뭘까라는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물론 여기도 뭐 장단점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큰 방향은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하는 비결은 딱 하나거든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주도적인 부분하고 이제 학교 생활의 충실, 2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진로 탐색도 있기도 하고 진로도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이 뭐 매번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열정은 아이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자기 진로에 대한 꿈을 가지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탐색하는 이런 에너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실제로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학교 생활 충실도이기 때문에 그 학교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교실 수업에 아이가 어떻게 참여를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어떤가, 이게 그 평가의 핵심 요소인데요. 이제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부 특기사항을 이제 교과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각 교과마다 아이가 그 수업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했는가, 이제 그게 기록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학생이 그냥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발표도 하기도 하고 또 탐구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실 수업 내에서 활발하게 하는 이런 학생이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진로 탐색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곁들여서 수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두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정말 대입에 아주 유리한 이런 위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네. 대학 입시의 변화는 뭐 우리가 진작부터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마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자유학기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부총리님께서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 말씀처럼 일선 학교에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습니까? 예,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인 변화는 학생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흥미를 느끼고 주도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교실 모습의 변화인데,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는 아마 성적 위주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내가 학교 성적이 나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동료를 부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 외에 학교 성적 외에 뭘 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달라진 건 뭔가 하면 이제 그 반에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겠지만 나는 쟤보다 이런 걸 난 내가 더 잘해 하는 자신감들을 이제 학생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로 체험 학습 위주로 처음에 이 자유학기제라는 게 시작이 됐지만 이제는 교실 수업의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대구에 있는 동부 중학교도 가보고 뭐 수원에 있는 매향 중학교 여러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교에 갔는데, 특히 이제 동부 중학교에서는 성적이 기초 학력 미달자가 하나도 없어지고 수학 성적 우수자가 13%였는데 자유학기제 하기 전에 자유학기제를 하고 나서 33%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의 효율하고, 우리 황진아 어머니께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하는 거하고 밖에서 방에 집어넣고 1시까지 공부하고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또 그거를 북돋아주고, 이러한 선순환적인 어떤 학습 방법이 앞으로 우리를 바꿔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부총리님 말씀도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면,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저도 경험을 토대로 그게 있습니다. 최전방, 제가 군대 때 최전방 비무장지대 안에 GP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관측장교로 근무를 한 4개월 했었는데 하다 할 게 없으니까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방송국 시험을 한번 제대하고 봐야지 하니까 그때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무슨 필요한 책, 뭐 시사 상식책, 뭐 일반 상식책, 뭐 영어책 이런 것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GP 안에서 4개월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한 것보다 그 4개월이 더 많은 학습량이었던 기억이 저는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기부여가 되면, 그리고 뭘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정해지면 무섭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